네 번째 물건입니다. 고양지원의 2024에 6638 임의경매인데, 제가 보니까 이거 근린 주택을 다가구 근린으로 용도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증금이 9,900만 원에 월세가 380만 원인가 나오는 걸로 되는데, 이것이 월세를 전부 다를 그대로 믿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면 1층에 있는 가격이 100만 원이 있고 2층에 있는 또 뭐 하나는 또 뭐 그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면 가격이 그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감정 가격이 얼마? 11억 6천짜리가 얼마까지 하라고 그랬죠? 4억까지 하라고 그랬죠? 4억까지 하라고 해서 여기 보게끔 되면 이렇게 보면은 세입자들이 이렇게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보게끔 되면 제가 자세히 건물을 봤더니 1층의 일부, 2층, 3층을 근린생활시설을 바깥으로 빼놓고 안에 있는 거는 다가구로 바꿔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세를 놨더만 그런 물건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앞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앞에 주차장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그 다가구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던 거예요. 대부분 용도 변경을 못하는 이유가 용도 지역보다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용도 변경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주차장이 충분하다 보니까 용도 변경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앞에 주차장이 이렇게 있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이렇게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뭐죠?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충분해가지고 용도 변경이 된 겁니다. 파주시 금천역 있는 데서 여기 뭐야? 중심 대로변이거든요. 이 중심 대로변 여기 왼쪽 옆에 예전에 그것도 한 10몇 년 전쯤 여기에 산부인과가 경매로 나온 것을 의사 한 분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게 리모델링을 해주는 바람에 여기 제가 한 3, 4개월 동안 있었던 적이 있는 동네예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요렇게,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 그러니까 이 앞에 요만큼은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앞에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어 놓고, 뒤는 전부 다 다가구로 용도 변경을 시켰더라고요. 1층, 2층, 그리고 여기 보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옆에 3층은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해서 이것도 원룸으로 만들어가지고 월세가 380만 원까지 나오게끔 되고, 보증금이 9,900만 원에 4억 주고 낙찰을 받아서 4억까지 하라 그러니까 4억 5천 원을 낙찰을 받아서 약 1억의 보증금에다가 월세 350만 원, 380만 원 나온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특수경매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그냥 법원을 마실 가는 마음으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했다가 낙찰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럼 내가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기부준 권리보다 후순위더라도 최우선 변제해 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설정을 해놓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후에 전입자가 최소로 해서 배당용으로 하게끔 주기 때문에 방수만큼을 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가만큼 50%도 이런 건 대출을 안 준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대출을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최소한도 3분의 1은 내가 갖고 있어야지, 3분의 2는 내가 갖고 있어야지 3분의 1 정도만 대출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은 대출을 못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마음으로 아주 상당히 위치가 좋고 수익률도 좋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뭐 감정평가사 본 거면 이렇게 뭐야? 원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2층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여기 보면 다가구 주택으로 만들어 놨죠. 보면 1층도 일부 다가구, 2층도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층, 2층의 앞부분은 상가로 해서 대로변에 있으니까 보게끔 들어오게끔 하고, 뒤쪽으로는 전부 다 원룸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고, 3층에도 증축을 해가지고 원룸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서는 상당히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감정가 10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질르지만 않고 낙찰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또 다른 걸 받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질르지 말고 받아봐라, 입찰 들어가봐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됐죠? 여기 보면 용도 변경 사용 승인 이렇게 돼 있죠. 용도 변경하니까 단란주점으로 변경,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용하면서 단란주점으로 변경, 이종 근린생활시설. 이거 상업적이다 보니까 그 음식점, 뭐 단란주점, 뭐까지 다 하고 뒤에는 그 다가구까지 다 용도 변경을 했더라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 주인이 애는 많이 썼고 용도 변경하고 이 실내 내부 인테리어 공사 다시 방문으로 만드는 것도 돈이 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미 경매해서 여기 보면 언제죠? 금천농협에서 신청했는데 여기 감정가가 얼마로 했죠? 6억 6천. 이게 6억 6천까지 원래 그 반 정도밖에 안 해주거든요. 이게 한 1, 2억 정도쯤 보는 걸로 하고 빌려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잘 안 빌려주는 겁니다. 방이 많았을 때는. 청구를 얼마를 했죠? 5억 8,900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합계가 얼마죠? 보증금 합계가 9,900만 원, 월세가 38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입자가 여기 보시게끔 되면 2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상이 아니라 대학력이 있는 사람이 2명입니다. 누구죠? 박 누구? 여기 보면 누구? 이 누구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아까 지분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어도 내보내지 못한다지만 이거는 자체는 대항력이기 때문에 만약 실질적으로 방을 점유하고 있다라면은 이 사람은 우린 돈을 줘서 내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현황이 몇 호에 있다는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없고 날짜가 언제죠? 보면은 언제죠? 17년이고 이건 또 언제죠? 2001년이죠. 그 2001년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이죠. 그 다음에 2007년이 몇 년 전이죠? 19년 8년 전. 근데 용도 변경은 언제 했죠? 제가 본 그 날짜를 다 따져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전입을 해놓고 다시 빼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우리 이상희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낙찰 받은 것이 뭐 이제 갔더니 전입자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낙찰 받았는데 전입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동에 가서 우리가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 전입자 없다. 강제로 말소를 시켜달라 해야 되는데 그 말소를 시켜달라고 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면 여기서 돈을 빌려준 게 아까 어디서 빌려줬죠? 농협에서 돈 빌려줬죠. 농협에서 돈 빌려줄 때 여기 전입자 있으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줍니다.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빌려줬기 때문에 이 대항력이 있는 건 크게 문제 삼지 말을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돈 빌려준 곳에다가 여기에 있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2-3명이 있는데 여기 무상 전입이라는 걸 받아놓은 게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뭐 좋은 것은 좋다 이런 얘기죠. 그 자체는 한번 현장도 가서 보고 세입자도 있는 걸 보고 누군가를 보고 이 사람이 만약에 정 알고 싶으면 몇 호에 누가 있는 것만 보게끔 되면 금방 알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전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어야죠? 점유하고 있어야죠. 근데 여기 전입은 돼 있는데 방은 다른 사람이 전입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만 몇 개 확인을 해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5번째 물건인데 이게 제가 그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서 이렇게 맨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냥 뭐 보십시다. 5번째 서울 남부지원에 2023 11872로 이게 뭐냐 보면 토지는 지분, 건물은 전체 매각 이렇게 나와서 이게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거예요. 추천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구분 소유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이 구분 소유라고 했는데 구분 소유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이게
강의를 좀 부족하게 했구나 싶어갖고 구분 소유라는 걸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오늘 다시 추천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온 게 얼마 나왔죠? 토지 2분의 1 지분이고 건물 전체로 나온 겁니다.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입니다. 토지는 뭐예요? 2분의 1 지분입니다. 감정 가격이 얼마였죠? 9억 2,900이 얼마까지 하락했죠? 4억 7,5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지역이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우리가 하게끔 되면 서울시에서 용적률 250%, 건폐율 50%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걸 짓기가 제일 좋은 곳이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용적률이 몇 프로예요? 용적률이 250%. 우리가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00%거든요.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50%가 높고 건폐율이 2종 일반 주거지역 60%인데 50%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짓기가 가장 좋은 곳이 뭐예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인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부동산에 표시해갖고 뭐로 나와있죠? 여기 보면 뭐로 나와있죠? 토지 2분의 1 지분이라고 그랬죠. 토지 2분의 1 지분입니다. 땅은 2분의 1입니다. 건물은 뭐죠? 건물은 뭐라고 했죠? 가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동이 있고 나동이 있는데 땅은 2분의 1이고 건물은 가동과 나동이 있는데 가동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 여기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앞에 대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원래는 이제 대지 2분의 1이고 건물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할을 하면은 둘 다 건물과 토지가 전부 다 주인이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할해달라면 분할을 안 해줍니다. 지적법상 분할을 못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분할을 하면 뒤에 건물이 진출입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건물이 있는 땅을 분할해드릴 때 대지는 무조건 분할해주는데 진입도로가 없이 분할해달라는 분할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을 하고 싶어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집을 짓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집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다 보니까 건물을 세를 주기 위해서 두 동을 나눠서 진 거예요. 같은 주인이. 그러다 보니까 팔다 보니까 앞에 건물 팔고 지분의 1, 2분의 1로 뒷 건물 따로 팔고 지분의 2분의 1로 해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독채로 반씩 두 동 중에서 한 동씩 갖고 있고 땅은 2분의 1씩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용도 지역이 뭐로 되어 있죠?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아파트가 있고 여기 맞은편에도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제일 약점이 뭔가고 봤더니 여기 보면 그 김포 할주로 있죠. 할주로에서 여기 보면 이 할주로는 직선이다 보니까 이 집 위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 같지만 조금 그거는 약점이긴 한데 고도 제한은 그 옆에도 보면 7층짜리 이상의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고도 제한은 뭔지가 없겠지만 조금 우리 집 위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한다는 얘기는 시끄럽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 약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파트가 있죠. 이렇게 보면 도로변 옆에 있고 이 집이고 여기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아파트가 있는 경우는 우리 집 바로 옆이기 때문에 여기 위로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시끄러워요. 10월달에. 이제 창을 다 닫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창을 닫으니까 괜찮은데 개인주택에 창을 열어놓으면 시끄러운 건 맞죠. 자, 여기 보면 표제부에 보면 뭐로 나와 있죠? 같은 땅에 가동 나동으로 나와 있죠. 같은 땅에 가동 나동을 했다. 같은 땅에 저기 아파트면 100, 201호, 202호 있는 거 있죠.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이걸로 봐도 같은 대지에 가동 나동이 있다는 얘기는 가동 나동이 구분 소유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낙찰 받는 거는 연면적이 118.2이고 뒤에 거는 109.08이죠. 원래는 이 땅도 이 건물 지분만큼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해서 분할하기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컴퓨터가 용적률이 다 넉넉하게 맞다 보니까 그냥 2분의 1로 똑같이 그냥 분할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면적은 조금 많은데 똑같다 보니까 면적상은 우리가 불리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대내변 앞에 있으니까 유리한 겁니다. 그 뒤 건물은 출입구가 출입구가 우리 집 옆에 골목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낙찰 받아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낙찰 받지 않습니까? 뒷주인하고 같이 얘기해서 설계 사무실에다가 가설계를 하는 겁니다. 주상복 가업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밑에 제일 평수가 40평을 해서 두 가구씩 해서 6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설계를 하는 겁니다. 뒷집까지 다 합쳐서 가설계를 해가지고 가설계를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여기에 이런 걸 지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게끔 되면 건설회사들이 건물을 짓는 거하고 분양가하고 딱 해보면은 아 이건 된다 그러면 바로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도 팔고 그 옆에 또 오른쪽에 보면 똑같이 이런 집 비슷한 집이 있거든요. 그 집하고도 같이 해도 되고 우리 것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주위의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건축 설계 하면서 정식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래? 가설계를 하는 겁니다. 가설계를 해갖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서 몇 층까지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고 나오면은 거기가 시공비가 얼마고 분양가가 얼마라는 게 답이 금방 나와요. 그러면 건설회사가 아 이거를 우리가 사가지고 지어서 분양하면은 돈이 얼마 나온다는 것이 땅을 사기 전부터 바로 나오는데 땅 가격을 감정가 가격대로 팔으면은 건설회사가 조금 갸우뚱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가격 자체를 다운해서 샀기 때문에 그 가격에 한 50%만 붙여서 판다면 건설회사가 얼마든지 수익성이 나오는 땅입니다. 파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해서 뭘 한다? 가설계부터 하는 겁니다. 가설계 한 걸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오면서 얼마에 나온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금방 나와요. 시공비 얼마, 토지 대지비용 얼마, 분양하면 얼마, 분양하는데 분양대금 수수료 얼마, 딱 나오면 수익성 얼마, 금방 사업계획서가 다 나오는 거고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서 내가 건물을 지어줄 때 그 사업계획서 딱 보고 된다 안 된다 땅을 얼마까지 하면 된다. 그럼 제가 이런 거를 그 건설에서 팔려고 할 때는 공인중개사한테 이 땅 얼마까지 밑으로 살 수 있으면 내가 사겠다고 얘기 딱 해놓으면 그런 이렇게 옛날 집이 있던 걸 두 개를 합쳐갖고 중개사들이 다 가격을 합쳐서 건설에다 연결시켜주고 팔고 하게끔 되는 것이 이런 땅입니다.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6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서울 남부지원에 2024 13546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청구 금액이 4,300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1억 5,900만 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으면 우리가 잔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 100%입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까지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누군지 몰라도 성질 급한 사람이 또 5억 5천까지 낙찰 받았다가 미납을 했더라고요. 이게 참 도와주는 건데 우리 그 일부러 우리가 그 미납을 일부러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수강생 중에서 이렇게 돈을 벌었던 경우가 같이 우리 수강생이 갔는데 내가 질르지 말라 했더니 질르지 않아 갖고 1등을 한 사람이 하고 우리 2등 한 사람하고 2등 우리 수강생이 5천만 원을 적게 써갖고 졌어요. 하고 아유 좀 떨어졌어요. 왜 그랬더니 아 어떤 놈이 질렀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어 그래 질렀으면 뭐 할 수 없지. 그랬더니 대출을 안 해주니까 지분이다 보니까 대출을 안 해주니까 재경매가 다시 나왔어. 다시 나오니까 내가 그랬지. 야 이번엔 질르지 말고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단독이니까 최고 밑으로 가격으로 써. 그랬더니 먼저 번에 당첨된 것보다 5천만 원보다도 더 적게끔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한 거를 왜 미납했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권리분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자신나게 입찰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보면은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아까와 똑같아요. 2분의 1 지분인데 주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죠. 그럼 잔금 내죠. 잔금 내면 거기에 우리 두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은 내 집은 살래요? 살 수도 있습니다. 왜? 빚이 워낙에 많았으니까. 근데 안 사죠. 안 사면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같이 공인중개사에서 내놓고 팔을까요? 공인중개사 내놔서 시가로 얼마에 팔린다는 거에 500만 원만 싸게 내놓으면 바로 팔려요, 아파트는. 우리는 얼마 지금 3차 가격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2차 가격으로 떨어져도 사도 원 감정 가격에 500만 원만 떨어지면 바로 팔리거든요. 근데 지금 왜? 3차까지 떨어지거든요. 3차까지 떨어진 거를 가지고 감정 가격에 뭐 1,000만 원이라도 싸게 내놓자. 바로 팔리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싸게 팔아도 수익이 남는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아까처럼 똑같이 만약의 경우에 나 싫어. 공인중개사 안 내놔. 할 수도 있고, 말로는 공인중개사한테 내놓고 사람이 오면 보여주지도 않아. 또 안 판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아까처럼 왜? 경매로 집어넣는데 우리는 2분의 1 지분이니까 상대편에 왜? 우리 집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용하고 있는 걸 가지고 상대편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공인적 우선 매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도 걔네들이 배당이 나오는 걸 우리는 압류를 하고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아파트 2분의 1 지분은 3차까지 떨어졌을 때는 상대편이 어떻게 나와도 수익은 생긴다는 겁니다. 뭘로 해도.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버느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느냐 차이지 무조건 벌 수밖에 없다 이런, 수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싸게 샀기 때문에. 여기가 보면 그 대림역에서 직선거리 440m면 도보거리 한 600-700m 정도쯤 되면은 역세권이라고까지 보지 않아도 그래도 걸어 다닐 만은 하겠죠. 우리 저기 뭐 김 사장님 운동 삼아서라도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쯤 되니까 위치 자체도 그냥 우리가 잔금을 내서 그냥 판다고 하더라도 잘 팔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지분이고 다른 사람이 한번 낙찰 받았다가 미납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권리분석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7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이런 땅이 30% 40%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중단된 땅이, 토목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땅이 경매로 상당히 나오는 게 많이 있었고, 그 당시 공사했던 사람이 유치권 점유를 신청해 놔가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냐면은 김영삼 정부에서 농지를 거리 제한 없이 풀었을 때 너도 나도 전원주택을 산다고 해가지고 많이 찾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런 전원주택지를 만들어서 팔다가 개발해서 팔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경매로 나온 것이 많았었는데, 토지 개발해서 팔다가 돈이 안 된다는 것을 다 깨달았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요새는 토지를 사서 임야나 농지를 사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개발해서 팔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오래간만에 이게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아주 오래간만에 제가 보는 겁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2510입니다. 처인구 초부리로 두 필지인데 941평입니다. 941평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전원주택지가 아니라 공장용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감정 가격이 얼마였죠? 감정 가격이 얼마? 14억. 14억이죠. 14억인데 여기 땅이 몇 평이었었죠?
아까 940평. 얼마? 940, 약 1000평을 잡고 1억 4천이라면 여기 땅값이 140만 원을 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좀 비싸게 친 것 같아요. 감정 가격 자체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얼마까지 하라 그랬죠? 3억 4천. 3억 4,700. 그러니까 지금 얼마로 정도라면 40만 원 정도. 아무리 안 가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은 간 땅으로 봅니다. 용인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보는데 그 땅이 이렇게 나왔는데 필지가 전부 다 16필지인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가 여기 땅까지 들어오는 도로를 이용한 거에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허가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지분인 거고 실질적으로 집을 지으면 우리가 전용면은 요겁니다. 요 보면 뭐면 428평하고 513평하면 930한 몇 평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로 지분입니다. 자 보시면 요 땅하고 요 땅, 여기 앞에 막다른 골목길에 여기 보면 도로를 들어 나가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분할해서 여기 된 겁니다. 이렇게 요 땅입니다. 그럼 여기 앞에 여기는 뭐가 있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죠? 임야인데 중부전산이고, 그다음에 여기 무슨 구역이죠? 수변구역에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수변구역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허가는 나는데 조건이 뭐죠? 정화조를 10ppm까지 떨어지는 조건이다. 여기 보시면 자 보시죠. 여기 보면 항공사진 보면 여기 뭐야? 이렇게 공장 같은 게 있고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어 여기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여기 보면 이거는 그 감정평가사가 찍은 건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 받아서 팔다고 하면 도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도로 포장을 해야 되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필지가 두 필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 땅 주인하고 이 땅 주인하고 이 땅 주인하고 셋이서 이 도로를 만들고 도로뿐만 아니라 모두 만들어야 되죠. 배수로도 같이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장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선도 해야 될 것은 여기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그러면은 배수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를 만들었는데 여기 뭐가 있죠? 고압선. 고압선이 있죠. 이 고압선이 우리가 보통 보게끔 되면 100m 이내에 있으면 좀 고압선이 있는 걸 꺼리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은 주택인 경우고 공장이나 창고인 경우에는 고압선이 그 상대 위로 바로 지나가도 무시합니다. 공장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 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고압선이 옆에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100m 안에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필지 이렇게 토목공사를 여기까지 이렇게 다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안쪽에서만 이렇게 토목공사가 다 돼 있죠. 이렇게 요 뒤쪽은 얼마큼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 제가 로드뷰를 보니까 여기 앞에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고 있는 데까지는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포장이 돼 있죠. 여기까지는 포장이 돼 있죠. 여기까지는 포장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뒤로는 포장을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앞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수로 나오는 것까지는 연결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고 이 옆에 땅들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10억짜리가 5억 정도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설계 사무실에 가서 가설계를 해서 공장이나 창고를 짓는 것을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매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입찰에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사하다가 중단됐죠. 공사했을 때 개발행위 허가 받고 해서 기양했어요. 개발행위 허가 받았죠. 그럼 개발행위 조건이 뭐죠? 개발행위 조건은 허가를 받고 언제 2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으면 그 허가는 뭐가 돼? 취소되는 거거든요.
취소가 되면 우리가 개발의 허가 받을 때 뭘 한다 했죠? 예치금을 준다 그랬죠. 예치금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원상복구 시키면은 이미 하였으니까 뭘 해야 되죠? 나무를 심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려면 여기 처인구에서 담당자로서 개발행위가 가서 여기 개발행위 허가가 언제 받았고 어디서 받았고 이거를 아는 거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행강제금에 이런 게 나온 것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마지막에 또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요. 뭘 물어봐야 되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목설계사업이 어디냐?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게끔 되면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고 먼저 주인도 누군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주인한테 사서 한번 다시 살려달라고 하면 주었다고 살려주기도 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가 새로 받지 않고 먼저 돈 얼마를 주고 넘겨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게 뭐가 좋죠? 대체 산림조성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갔을 때에 토목설계사업인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 사람이 임야를 봐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 대체 산림조성비 얼마를 냈느냐 물어보면 뭐 1,000만 원이지 1,500이 2,000만 원 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격 가지고 여기 주인하고 협상해서 내가 그걸 줄 테니까 나한테 팔으십시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안 판다 그러면은 개발행위 허가 취소됐죠. 그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담당자 제가 이런 경우에 가서 물어보면 이래.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원상복구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원상복구 시키려면 나무만 심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겨울이 돼서 나무 심어봐야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나무 안 심고 내년 봄에 심으려고 그래요. 근데요, 사장님께서 사갖고 개발행위 허가 다시 신청하세요. 그럼 허가 내드릴게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 다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설계사업에다가 뭐 1,000만 원인지 얼마 주고 다시 받고 산지 전용 비용을 2,000, 3,000원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돈은 내가 내야 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명예를 넘겨받을 수 있으면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다 구청 가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는 확인해보고 다 물어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토목설계사무소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토목설계사무실에 가서 개발행위 허가 받고 뭐 하는데 돈 전부 다 얼마 들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당연히 계약을 했으니까 주인의 전화번호를 알 거 아니에요.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든지 그럼 내가 이거 개발행위 허가를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의 중간에서 이게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거를 당신이 내 이름으로 넘겨주시게끔 하면은 제가 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간에 토목설계사무실에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잘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제 경험에 의하면 뭐라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한테 내가 개발행위 허가 비용을 얼마를 받을 게 있는데 아직 못 받은 게 있거든요. 자기가 그 돈을 받으려면 나하고 어떻게 하는데 자기가 나서 중개해줘야지 그 돈도 받을 거 아니에요. 잘 협조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도 한 번 있긴 있더라고요. 땅 주인은 얼굴도 못 봤어요. 공인중개사가요 중간에서 나와갖고 해달라고 해서 저는 공인중개사한테 해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번호는 안 돼요. 땅 주인 번호는 모르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가 저한테 돈이 줄 것이 있어서 그런지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릴 수는 할 수는 없으니까 직접 이렇게다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니까 직접 한번 전화해서 직접 타협을 하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가서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김 사장님, 네. 제가 이번 12월 6일 날 이 특강을 한다 그랬죠. 특수경매. 네. 뭐 때문에 한다 그랬죠? 경험 때문에. 오케이. 이런 경험.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이런 걸 다 해보려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따 여러분들 가실 때 우리 김임 이사한테다가 신청해놓고 가세요. 또 기장 가지 마시고. 신청 벌써 했습니다. 저번 주에.
지난번에 해놨습니다. 신청해놓고 가세요. 다른 건 몰라도 특수 경매를 여러분들이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 5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하세요. 오실 시간이 없으면은 동영상으로도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동영상으로 해도 되고, 제가 이런 교재를 다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특수 경매에 대한 책이 하나가 있고, 이거는 같이 동영상으로 신청하신 분에게는 이거를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특수 경매에 입문을 하시고 특수 경매를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필요하다고 장담합니다.